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표범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음식을 먹으러 한 끼 식사를 하러 가는 건 마치 고양이들이 몇 마리 모여있는 그 공간에 내가 가는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표범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오종태 이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뭔가 생각의 틀이나 깊이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신 것 같아가지고. 저 지금 사이코라서 그래요. 아니,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거는 아니고. 평소에 복잡게 이거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뭔가 사고하는 훈련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생각하는 게 약간 취미여가지고. 아, 생각하는 게 취미세요? 어렸을 때 이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그 환경이었는데 생각이 계속 멈추지를 않고 계속 나서 나는 왜 생각이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에너지가 들잖아요.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와.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도움적으로 돌린 거죠. 지금. 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건희 회장님 책을 읽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스타일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뭔가 생각할 게 있을 때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 안 나온다는 거죠. 몇 시간이고 거기 들어가서 다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나오신다고. 그런 분이 가까이 계셨네. 가까이는 아닌데 오늘 두 번째 뵀어요. 아, 네네. 평생 두 번째 뵀어요. 되게 이제 막 친한 척 하려고 했습니다. 친한 척 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고 훈련이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활동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생명체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 동물적인 성격과 생각한다라는 인간의 특성이 이게 합쳐져 있을 텐데 그게 사람마다 비율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 동물적인 부분이 70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생각하는 부분이 한 70이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중의 차이에 따른 건데 저는 아마 좀 생각의 비중이 높은가 보죠. 근데 저희도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할 때 그냥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가려고 하고 급등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직관에 의지하고 차트 딱 보고 3초 만에 판단하고 싶고 그게 잘 됐으면 좋겠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돼? 사람들은 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건 생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욕심인 거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인간도 생각과 마음과 몸이라는 세 가지의 삼위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근데 그 삼위가 잘 조화롭게 구성이 되고 함께 잘 성장해야 삼위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마음과 몸이라는 세 가지를 다 건강하게 하고 다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냥 마음만 욕심인 거고 생각은 거기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앵글이 안 맞으니까 이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앵글이 초점이 안 맞으면 제대로 안 찍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누구나 마음이 급하고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누구나에게 적용이 될 텐데 이거를 그 생각으로 지식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 조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저는 이게 돈도 하나의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에너지고 돈이라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는 데에 그 에너지가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노력도 하고 욕심도 있고 한 상태인데 문제는 음식은 이 먹방 보면 가끔 대단한 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정말 끝없이 드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5끼 이상 먹으라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범위, 밴드가 그렇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지가 않아요. 예. 하루를 지내고 살아가는데. 근데 돈에 대해서는 돈은 벌고 싶은 욕구가 뭐 장이 빠질 때는 아우 나는 손해만 안 봤어 라고 하면 괜찮다고 요 정도의 욕심이 마음이 있다가 네. 옆에서 누가 돈 벌었다 그러고 주식시장이 좀 좋고 이러면 이랬던 게 그냥 이래버리는 거죠. 예.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음식보다 이 돈이라는 것은 관리하기나 대하거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크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은 결국은 어떤 그 상황을 예를 들면 고양이도 육식동물이잖아요. 예, 막 뭐 잡식 뭐 다 하죠. 그렇죠. 예. 이쪽은 만약에 표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표범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음식을 먹으러 한 끼 식사를 하러 가는 건 네네네. 마치 고양이들이 몇 마리 모여 있는 그 공간에 내가 가는 거 위험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표범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러면 더 준비도 잘하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준비해서 고양이들이 있는 곳보다는 갈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 죽으려고. 네. 우리 생명체는 맞죠. 생존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마치 투자를 할 때는 고양이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기는 다 지금 표범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데 네. 저도 표범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같은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여기는 뭐 하얀 띠는 하얀 띠끼리 싸우고 검은 띠끼는 검은 띠끼리 싸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장에서 HTS 화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걸 저랑 겹치는 부분들도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28년째 투자를 한 사람이고 몇 천억을 운영을 해본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몇십조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같이 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마치 제가 표범이 있는 곳이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예전에도 뭐 이렇게 소총, 딱총, 뭐 항공모함, 통통배 이렇게 많이들 비유를 했었는데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니까 조금 뜨겁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생존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근데 생존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얘기는 투자의 용어로 돌려서 얘기하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늘 그 위대한 투자자분들 인터뷰를 하면 뭐 워런 버핏 회장님이 됐든 누구든 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유가 같은 거죠. 생존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을 내는 건데 많은 분들은 그게 바뀌어 있어요. 버는 게 첫 번째고 사실 지키는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인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표범이 잔뜩 있는 곳에 아무것도 안 있고 빨가벗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까지 이해를 하고 내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내가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 묻어두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돈을 버는 게 우선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애초에 가정이 생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지금 한 50억이 있는 자산가 분께서 30억은 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고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옵션도 하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머지 자산인 30억이 그분의 생존에 보호막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많은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게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분들만이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두 번째겠죠.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방송을 보시고 아마 첫 번째 50억, 100억 있는 분들은 사실 방송도 안 보실 거예요. 알아서 그냥 하시지. 많이 보시던데. 많이 보세요? 300억, 500억 이런 분들 와이스트릿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 회사에 맡겨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생존이 첫 번째고 네. 그러면 생존하려면 사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고만 있으면 그 안방문 걸어 잠그고 그렇죠. 이불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불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표범이 득실되는 시장에 일단은 다 뛰어드신 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당연히 그러면 공부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이 채널의 목적도 그쪽이시잖아요. 공부를 하는 것이 투자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자 만드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 두 번째 뵙는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역시 진심이 통합니다. 진심이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KBS에서 뵀잖아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대표님 그때 같이 한 프로를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통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이호석 아카데미 나가서 말씀해주신 그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그때 오종태 이사님도 이호석 이사님과 내가 얻을 게 서로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나오는 거고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대담을 나누는 거 이용 가치가 있는 거는 진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용 가치랑 친분이랑 뭐 여러 가지 주변 관계에 의해서 형성돼 있는 그 관계 중에 서로 연결돼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를 형성하는데 사실 저는 뭐 좀 안타깝게 이 한 업에 28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 거의 보는 사람 없어요. 만나서 거의 없어요. 그렇게 대인 관계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제가 영업을 되게 오래 한 사람이라 농담입니다.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잘못 흔들리는 그러한 커리어상의 경험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요. 어려워지면 뭐 이렇게 관계들이 다 바뀌거든요. 근데 또 저 친구 잘 나간다 그러면 또 막 사람들 모이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3-4번 경험하니까 그런 거에 좀 진전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별로 이제 관계를 새로 맺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럼요. 생존과 이용 가치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냉혹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게 현실이죠. 이게 삶이 냉혹합니다. 삶이. 특히 자본시장 바닥. 자본시장은 더 냉혹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사실 날고 긴다고 하는 노력을 하거나 날고 긴다고 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서로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수 올라오고 내 모바일에서 보는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내가 저것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남도 그냥 쉽게 돈을 번 것 같지만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헤지펀드들 뭐 당연하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전업 투자자들도 그럼요. 같이 사무실 쓰다가도 별로 이제 잘 도움이 안 된다. 기업 분석 잘 못한다. 탐방 잘 많이 못 다닌다 하면은 내보내더라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야. 근데 그거는 뭐 저희 업만 그런 거 아니라 뭐 모든 데가 다 그렇지만 식당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저희 쪽은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성. 또 그 돈이라는 것, 수익률이라는 것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빠르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되게 달라요. 성과를 측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데 있어서 거기서 오는 중압감이나 안 될 때 또 잘 될 때 으쓱하게 돼서 이렇게 자뻑이 들어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되게 흥분하게 만들어요. 금융시장이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 흥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근데 마음에 대한 부분은 관리보다는 욕심에 있고 지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들어서 쉽게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고 마음은 중심이 안 잡혀요.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공부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둘 다 없는 상태에서는 잠깐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운인 거예요. 그게 다. 사실 저는 아까 좀 이렇게 여쭤보다 옆으로 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생존이 첫 번째인데 네. 생존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뭐 제 수준에서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십시오. 산업 분석도 많이 하시고 탐방도 다니시고 주담 통화도 열심히 하시고 딱 거기까지가 이제 제 수준인데 네. 오정태 이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게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그 부분도 안 하면서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용어를 네. 제가 복잡계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네. 100%나 0%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걸 안 하면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네.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딴 생각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대중과 다른 생각. 저희 그래서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죠. 네, 대중과 다른 생각. 예. 그 생각을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와 다른 생각을 했다고 다수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생각을 이용해서 결국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게 말씀하셨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에서 마음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하다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결정을 했고 움직일 거를 그리고 네네네. 이유를 생각으로 찾고 그리고 행동이 간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는 걸 지금은 이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일 때 네. 이미 마음은 먹었어요. 내가 저걸 사겠다, 팔겠다, 네.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거를 사겠다, 팔겠다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네. 그걸 3주를 팔지, 7주를 팔지, 10주를 다 팔지 이거는 생각이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영향을 주고 액션을 할 때는 또다시 마음이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또다시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또다시 마음과 행동 이러한 이 단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을 키우는 것과 또한 그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적인 생각.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선반영이 다 돼 있어요. 지금은 더 빠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가 저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정보의 차이는 사실 진짜로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지식화시키고 그 지식을 행동과 마음에 잘 조화롭게 돼서 지혜화시켜야지 정보만 가지고서는 잠깐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미 네.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 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과 네. 다른 생각, 네. 다른 행동. 네. 물론 이게 뭐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되는 절대 건 아닐 아니죠. 거고 네.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요즘 아마 TV 프로에서 그 연예인들이 축구하는 프로 많이 보실 텐데 네네네. 뭉쳐야 찬다나 뭐 여성분들도 네네. 있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분들이 국가대표랑 시합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보 같은 그분들끼리 짓이죠. 예, 다른 조기 축구회 도장 깨기 하러 다니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국가대표랑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뛰는 게임이에요. 네네네네. 같은 곳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먼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근데 이제 이 약간 축구라고 하면 네. 우리가 상대편 파트너를 택해서 시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자본시장에 들어온 이상 네. 누굴 택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택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ETF만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또 줄일 수 있겠죠. 나는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경기장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아, 자신만의 경기장. 그렇죠. 근데 그 경기장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본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남의 경기장 가서 그냥 거기서 돈 된다 하는 소문 떡이 되도록 이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만의 경기장. 자신만의 경기장을 세팅해야 됩니다. 거기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기회가 왔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경기장이 굉장히 여러 개인데 내 경기장에만 항상 수익 기회가 다른 때보다 평균적인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 올 그렇죠.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안 올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네. 물론 워런 버핏도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의 범위 네. 아마 그런 그렇죠. 의미도 네. 될 텐데 자기 어장인 거죠. 그게 크기인 거죠. 사실 내 어장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물고기가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슬슬 이제 문을 열고 나가죠. 한 발 내딛었다가 풍덩 빠져버리죠. 그렇죠. 네. 살려달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물고기가 안 오고 있으면 사람이 네. 이게 마음속으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제 생각으로는 알고는 그렇죠. 있는데 이 마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지식도 같이 쌓아 나가서 내 어장을 넓혀야 되는 거고 네. 경기장을 넓혀야 되는 네.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장을 만들었을 때 예. 아주 독특하게 다른 사람하고 막 90% 이렇게 80% 다른 어장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어장과 50% 60%는 겹쳐요. 겹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겹친 어장에서 나한테 물고기가 안 오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대부분 물고기가 안 오고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인 시점에서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제 도시농업도 있고 다 뭐 과학이 발전해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옛날로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지금 가뭄인 시점에서는 가뭄이 왔을 때의 정도의 수확물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도 농작물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저기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다 보면 가만히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많을 때 그게 안 돼요. 그러네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여기 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또 여기 잠깐 들어가서 계속 자기가 누적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경기장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네.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네. 2차 전지만 가고 있으면 네. 잠깐 저쪽 갔다 올까? 네.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같이 이제 반도체라는 경기장을 만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뭔가 물고기가 들어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기다릴 줄도 알고 네. 본인의 경기장을 때로는 넓혀가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이 아니라 그 노력은 항상 어느 정도는 계속 같이 하고 있어야죠. 자기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자신의 에너지를 한 70% 정도를 써서 더 키우고 확장하려고 하고 예. 나머지 30%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데 늘 에너지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예를 드셨으니까 네. 내가 정말 반도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이쪽에 기회가 2차 전지보다는 적은 것 같아라고 하면 네. 여기에 70%를 포지셔닝하고 30%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ETF를 사면 네.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지만 포지션을 구성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공부하고 2차 전지 그 ETF 군에 다 편입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하나하나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가니까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넓혀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씩 내가 디테일을 만들어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 방법이 되네요.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거로 왜냐면 주변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없죠. 예. 우리 오종태 선생님 정도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